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친문 세력 이른바 문바들이 포털 사이트 검색어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인터넷에서 검색 조작을 통해 여론을 왜곡시키는 문제점, 윤영걸 매경닷컴 전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우선 이제 월요일, 네, 네. 2일, 3일 네. 조국 청문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뭐 그동안 조국 본인은 불법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그렇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본인을 포함해서 가족 전체가 네. 고소 고발 사건만 해도 한 11개 이렇게 그렇죠, 되고 그렇죠.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네.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피의자 신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것은 압수수색. 거기에 충분히 피의 사실에 대한 그렇죠. 수사를 검찰의 해봐라. 내용이 네. 판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수긍이 갔기 네, 때문에 그렇죠. 발부한 거라. 네, 그렇죠. 사실상 뭐 네. 혐의 사실이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피의자 신분을 부여한 거죠. 조사해봐라, 수사해봐라 이 뜻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네. 청문회가 뭐 DJ 때 김대중 전 네. 대통령 때 만들어졌습니다마는 네. 청문회 생긴 이후 장관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렇게 청문회에 나온 적이 있습니까? 아유, 없었죠. 그 여태까지는 사소한 거 갖고도 낙마를 많이 했어요. 예. 사전에 좀 거짓말했다. 옛날에 뭐 총리 내정자들 김태호 총리 내정자 같은 사람도 사전에 뭔가 그때 생각은 잘 안 납니다만 거짓말했다고 해서 바로 박연차 그렇죠. 모른다고 했다가 그게 아는 걸로 드러나서 그런 사실만 갖고도 다 물러나고 그랬거든요. 조국 같이 저렇게 모든 게 드러나도 거의 얼굴에 철판을 깐 거죠. 철판도 그냥 가벼운 철판이 아니라 그 새로 나온 그 아주 두꺼운 철판을 얼굴에다 깔고 사는 거예요. 저거는 양식 있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웅동학원에서 그 부동산 매각할 때 조국 전혀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예. 조국이가 거기 이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하나하나 나오는데 거기는 그냥 모르세요. 그냥 얼굴에다 철판에다가 그냥 철판도 그냥 용접한 철판이 아니라 그냥 포스코에서 바로 생산된 거를 그냥 얼굴에다 쓰고 있다. 저렇게 봐야죠. 그냥 뭐 화법도 그냥 세 가지 화법이더라고요. 미꾸라지 화법. 아, 그렇습니까? 또 요리조리 빠져나가잖아요. 예. 지난번에도 얘기하잖아요. 존재하는 법과 제도를 그대로 따랐다고는 하더라도 그 제도에 접근할 수 있는 많은 국민과 청년들한테 상처를 줬으면 그게 미안하다. 예. 이게 뭐죠? 법과 제도는 잘 따랐는데 예. 하나도 입법된 게 안 왔는데 결과적으로 상처를 줬으니까 조금 미안하다. 거의 미꾸라지 화법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자기 말 뒤집기. 예? 10년 동안 트위터 하다 보니까 하루에 4건씩 했대요. 그동안에 하던 말을 자기가 지금 한 행동들이 다 옛날에 안 된다고 지적했던 거예요. 예? 옛날에 다 예? 하다못해 사과를 하는 거는 파리가 그 다리를 싹싹 빌 때 그거 사과가 아니다. 그럴 때 바로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말 뒤집기. 세 번째로는 중요한 건 몰랐다고 버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직자로도 있을 수 없고 대학교 교수를 하는 사람이 양심이 저 정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인간에 대해서 좀 저는 환멸까지 느낍니다. 아니 전에 조윤선 문체부 장관이 네. 그 당시 문체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네. 장관직에 있으면서 네. 장관을 하고 있을 때니까 네. 네.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니까 네. 장관 그만두고 가야지. 그렇죠. 네, 무슨 맞아요. 낯짝으로 그렇죠. 그 얘기 가느냐. 네. 우병우도 민정수석하다가 검찰 수사 받을 때는 네. 그냥 옷을 벗고 갔지 않나요? 네. 사실 공무원들은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면은 공직자의 신분을 벗어나서 그렇죠. 민간인 신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자기는 장관이 아직 네. 안 돼서 그런가요? 그리고 저렇게 압수수색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대상 받는 자체를 국민한테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검찰 개혁을 하고 법조 개혁을 하겠다는 사람이
자기의 일신상의 처신 잘못으로 저렇게 국민들한테 누를 끼치고 염려를 끼친 거잖아요. 그럼 국민들한테 엎드려 송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퇴하는 게 사람의 도리죠. 근데 끝까지 가겠다 하니까 끝까지 지켜보되 나중에 지금 텀블러가 서리철로 바뀌고 서리철이 맨손으로 바뀌고 그게 또 은팔찌로 바뀔지 또 모르니까 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웅동학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네. 요 근래 그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 웅동학원의 여러 가지 그런 재산 관계를 알고 네. 있었을 거다. 네. 그렇게 동남은행이 돈을 35억인가를 빌려줬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때 동남은행이 IMF 때 청산이 되면서 그렇죠. 부도니까 없어졌죠. 문을 닫았죠. 네, 없어졌죠. 그때 관제인이라고 합니까? 청산인이라고 합니까? 예, 관제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 웅동학원 35억 이런 내력들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자금 추적 조사를 빨리 해야 되고 압수수색 해야 되는 게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청문회 100번 해도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국의 재테크를 워낙 잘하잖아요. 재테크가 아니라 지금 조테크라고 그러잖아요. 조국처럼 재테크를 잘하는 거 조테크라고. 저기 조국처럼 매연 잘한다고 해서 예. 조스트라다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아니, 신조어가 나왔대요. 예. 노스트라다무스 대신에 조스트라다무스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후에 하는 지금 대로 자기가 예언이 나가지는 탁탁 맞아 그러니까 들어간다는 거 옛날에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옛날 맨날 하는 얘기가 얘야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예. 함부로 남에 대해서 참 얘기하지 맞는 것 말라. 같아요. 예. 그렇죠.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 그러니까 조국이가 온몸으로 자기가 던지면서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죠. 재산도 보면은 지금 공직 신고한 게 54억이거든요. 예. 54억인데 유산을 42억 부채를 받았어요. 42억 부채에다가 그 돈 뭐 6원인가 뭐 36원인가 뭐 받았어요. 21원을 21원인가요? 뭐 유산으로 네. 남기고 네. 부친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42억 빚에. 네, 네. 21원을 받았어요. 네, 그 중에 이제 자기 몫이 6원이에요. 6원 갚고 네. 42억 중에 한 12억이 자기 몫일 거예요. 그 퉁 진 것이죠, 네. 빚을. 네. 그러니까 부채 42억 부채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재산을 지금 54억 신고했으면 실질 재산 70억, 80억 되는 네, 거거든요. 그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모았죠? 정상적인 교수 수입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번호죠. 네. 뭐 그러니까 부인도 교수입니다만 그러니까 뭐두 사람 합의도 마찬가지. 답은 뻔해요. 도둑질했거나 빼돌렸거나 그 방법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또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해서 대박을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1억을 투자했는데 뭐 30억이 됐다든지 옛날에 그런 뭐 그런 사람들 경우 꽤 뭐 있죠. 선물 옵션 가서 뭐 아니면 로또가 되거나 예.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죠. 예.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을 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국 자택이라든가 네. 또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말하는 핸드폰 네. 이런 것은 지금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제일 또 직계가족, 네. 어머니, 또 딸, 네. 부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출국 금지도 안 했고 네. 검찰이 좀 봐준 겁니까? 아니면 직계가족이니까 그런 건가요? 제가 보기엔 조금 봐줬다고 봐야죠. 예, 제일 빨리 하려면 조국 핸드폰부터 압수하고 예. 자택도 들어가 거기에 중요한 입학에 관련 조국 딸에 대한 서류 다 집에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거 빨리 그 확보를 해야 그 되거든요. 컴퓨터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뭐 대학교나 뭐 이런 데 거는 아마 좀 격가지가 아닌가 해서 검찰이 아직은 핵심 이 집중적인 그 초점에는 아직은 좀 몸을 좀 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이번에 뭐 청문회 또 제대로 하려면은 조국 부인, 딸, 동생의 전처 다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과거 총리 후보자 김황식이나 김태호 총리 후보자 이런 사람들도 가족들도 나오고 옛날에 김태정 법무부 장관 있어요. 예. 제가 잘 그분은 아는 자기 분입니다. 부인도 나왔잖아요. 그때 연희정 씨인가요? 연정이 씨입니다. 연정이 씨죠. 예. 온노비 때. 예, 오늘 예. 그 사건 때 다 나왔죠. 그때 유명했잖아요. 부인이 나와서 막 기자회견하면서 울면서 했던 거 다 나왔어요. 근데 여당 저 원내대표라는 사람은 가족을 볼모로 망신을 주려고 한다 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죠. 국민들이 궁금해한 거는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거 하기 싫으면 공직자 안 하면 돼요. 예. 예.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맹물청문회를 하려는 것 같은데 그때 원노비 사건 때는 예. 그래도 하나라도 밝혀냈어요. 예. 앙들에게 본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봉남,
그렇죠, 맞아요. 그때는 좀 순수한 면도 있었고 이번에는 자칫하다가는 네. 완전히 맹물청문회 될 가능성이 그렇죠, 크다니까요. 그렇죠. 예, 미꾸라지 화법 쓰고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뭐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윤석열 총장이 예. 칼을 빼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검사뿐만 아니라 많은 수사 인력을 동원해서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그 압수수색은 가서 그냥 보이는 대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사전 내사를 통해서 무엇을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이 다 수사 계획상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리우드 액션은 아니지 않느냐. 뭔가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렇죠. 예. 뭐 저도 뭔가 특수부가 됐잖아요. 네. 형사부는 뭐 대충 넘어갈 수 있어요. 특수부는 한번 칼을 뽑으면 사과라도 깎아먹는 게 특수부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없는 죄도 만들어낸다는 게 특수부거든요. 예. 검찰의 가장 핵심인 그 분야인데 거기를 투입해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윤석열 검찰에 대한 그 신뢰성에 상당히 손상을 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칼이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지금 문재인 정권에 대한 칼이기도 하고 조국에 대한 칼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뭐 상당히 칼이 잘 들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냥 허풍으로만 치는 칼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는 뭐 조국 딸이라든가 본인과 관련해서 어떤 직접적인 이런 불법 행위가 나올지 어쩔지는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제일 그런 어떤 범죄의 저수지는 사모펀드, 사모님 펀드라는데. 아, 그렇죠. 그게 뭐 코링크라는 그 투자사 하고 그 펀드가 한 4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4개가 또 투자한 회사가, 관련해서 5개. 5개. 이게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그렇죠. 뭉치처럼 움직였다는 것이고 그렇죠. 또 대부분 광급공사. 네.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국정수행 과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광급공사만 땄다고 본다면은 여기가 타겟이 아닌가 권력형 비리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조국 딸이 부정입학하고 논문 저자를 올린 거 여기에 분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범죄가 큰 거는 사모펀드 있죠. 네, 그러니까요. 조국 가족이 투자한 펀드잖아요. 오촌 조카가 뭐 그 사장을 운영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투자한 기업이 하는 사업이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많이 강조하던 국책 사업이 많아요. 그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뭐 G5 뭐 IT라든지 이런 쪽이 많기 때문에 이런 쪽을 대통령이 연설할 때 스마트 시티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연설문에 한 줄 넣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특혜거든요. 스마트 시티를 대통령이 한번 얘기하면은 예산 따기가 쉽거든요. 그때 누가 압력을 넣어서 했느냐, 누가 그 정책 자금을 지원받는데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됐느냐. 이게 내부자 거래부터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범죄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조국의 사모펀드는 두 가지 점이죠. 하나는 거기다가 가족이 투자해서 그 돈을 지금 정권과 관련 지어서 부당하게 혜택 특혜를 받아서 재산을 늘렸다. 또 하나는 아들, 딸도 거기에 5천만 원씩 넣어가지고 거기에 아들, 딸 상속 증여로 해서 그 아들, 딸한테 밀어줘서 좀 상속 증여를 탈법으로 좀 한 측면이 있다.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이런 사모펀드를 조사하다 보면 이제 자금 출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조국의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도 많기 때문에 돈의 저수지가 어디냐? 그렇죠. 우리가 봐도 유학오고 들어와서 수억 들여서 이렇게 경매로 이렇게 낙찰을 받고 여러 가지 돈 들어간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부친은 이미 부도가 나버리고 동생도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돈이 났겠느냐.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드러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동남은행인가 뭐 은행에서 빌린 35억도 행방불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금줄을 쭉 따라가 봐야죠. 그러니까 조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테크는 조테크라고 할 정도로 뛰어난 게 경매도 했지만 그때 매매 예약 가등기 이런 것도 했어요. 이런 건 일반인들 모르는 겁니다. 매매 예약 가등기. 그리고 조국이라는 사람이 경매를 받을 때가 외환위기
직후거든요. 예.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경매를 잘 몰랐 때예요. 예. 외환위기 한참 후에 2000년 DJ 정부 들어와서 경매가 이제 뭐라는 게 그때 이제 알기 시작했지. 예. 옛날에는 잘 몰랐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있던 회사에서 당신도 3일이면 경매 박사라는 책을 하나 써서 몇십만 권을 팔아서 담당 기자가 대박이 났던 점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 제목은 본 것 같습니다. 네, 어디 그때, 교보문고 어디 가보니까 경매를 그런 게 있어요. 모르는데 이거만 하면 돈 번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경매 바람이 불었는데 조국은 그 전에 했으니까 대단한 이런 분은 진짜 법무부 장관 하기는 아깝죠. 예? 재무부 장관을 시켜야죠. 아니, 대권을 해야죠. 대권 대권요? 유력 주자로 지금까지 거론돼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 윤 총장이 과거 예.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예. 그때도 검찰과 정권 간에 갈등이 있었고 그렇죠. 사실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개입을 안 했거든요. 그렇죠. 안 했죠. 그래서 정권 초에 네. 검사와 대화 이후 뭐 이렇게 대선 자금 수사를 네. 했는데 가장 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리고 노무현을 네. 가장 열심히 도와준 창심 그렇죠. 서명 강금원 예 맞습니다. 회장 시그너스 CC 그 네. 창업자입니다. 다 구속을 시켰어요. 네, 그렇죠. 눈치 안 보고. 네, 네.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검찰이 권력 눈치 보지 마라. 예.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은 뭔가 결론이 좀 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장관으로 있다가 예를 들면 임명을 강행해서 예. 이게 수사를 하다 보면 포토라인도 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장관 하다가 바로 자기 부하 손에 이렇게 은팔찌를 차는 수도 있나요? 그리고 뭐 그게 우리나라의 그 어떻게 보면 민주 사회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 아니겠어요? 자기 범법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은 임기 중에 뭐 소추가 안 되지만은 장관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조국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 문재인 정권은 바로 저는 레임덕에 들어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국만 혼자 물에 빠지는 게 아니라 대통령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국이 어느 사석에서 야 이대로 가다는 정부가 무너지겠다 예. 이런 말을 했다고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조국이 한 게 아니라 네. 윤 총장이 예, 예. 그런 얘기를 했다고 네, 네. 언론 보도를 내가 봤는데 네. 그러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조국 때문에 문정부 자기를 임명해준 네. 문정부 네. 문재인 정권이 무너지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고소고발이 10여 건 됐으니 앞으로 계속 검찰이 끌려가야 되는데 끌려가지 않고 주도적으로 하겠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조국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네가 똥 묻은 개가 겨문 묻은 게 나무란다고 네가 벌써 드러난 것만 해도 적지 않은데 계속 거짓말하면서 이 자리를 끌어 이 나라가 너 때문에 쑥바닥하겠어.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한다고 그래? 너는 안 돼. 그래서 저는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닌데 하나 옳은 말은 했대요. 예. 검찰이 압수수색을 들어간 것은 빨리 옷 벗든가 네. 현직에 있으면은 그렇죠. 아니면은 그만두라는 예. 메시지다. 예.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판단을 잘 못하는 거죠. 오늘 어디 누가 신문에 칼럼 쓴 게 나왔대요. 조국 동창회를 갔었대요, 예전에. 예. 그래서 건배사를 하는데 그 소주 이름이 대신 소주, 진로 소주, 좋은데이, 대선, 예. 진로, 좋은데이. 예? 대선에 진로가 열려서 좋은 날이 올 거다 하고 대선 진로 좋은 데이라면서 건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조국이라는 사람은 정말 조국을 망칠 생각인지 그 말 정신을 차려야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칼을 빼든 거는 거기에 대한 경고 이런 네. 게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집안이요. 그 옛날에 뭐 대윤 소윤에서 나라에 사고도 많이 잘 쳤는데 아시잖아요. 네. 네. 그 소윤입니까 그쪽은? 네. 그 뭐 소론 집안이죠. 그 파평윤가에 2대 파벌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윤석열 집안이 충남 논산 공주에 많이 사는데 그 명제라고 해서 윤증 있어 윤증. 윤증. 예. 예, 아주. 예, 그 송시열 그 하고 제자 관계인데 많이 싸웠죠. 그때
서울을 안 가고도 정승을 나라 임금한테 받았는데 끝까지 안 가고 예. 오히려 상소문에서 임금을 꾸짖은 사람이에요. 예. 그런 좀 기회가 좀 있길 바랍니다. 저 집안은 이제 같은 파평이긴 한데 윤석열 집안하고는 파는 저는 이제 그 윤봉길 의사 저는 그쪽하고 파가 같습니다. 아, 우리 네. 중시도의 네. 고경명 의병장님하고도 네. 비슷하시구만. 아, 예. 예. 어떻게든 조국을 지켜야겠다. 네. 이것이 이른바 문팬. 네. 우리는 또 문파라고도 하고 네. 이런 쪽에 친문 세력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왜 조국을 지키느냐? 그건 뭐 조국이 잘하고 못하고 그런 건 다 필요 없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네. 조국을 장관으로 지명했으니까 네. 그걸 지켜내자.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앞서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최근에 포털 사이트가 아주 그냥 후끈 달아올라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문제는 포털 사이트에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과거 예. 드루킹 사건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예. 조작을 해가지고 뭐 250만 회인가 뭐 300만 회를 그냥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좋아요 누르고 큰 해가지고. 범죄죠. 예. 근데 지금 최근에 실검 1위 예.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착 오도가 내려가면 그냥 쫙 들어가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1위가 조국 힘내세요. 이렇게 했다가 두 번째는 예. 가짜 뉴스 아웃 또 1위로 만들고. 네. 그제는 그 다음에는 또 네. 한국 언론 사망 네. 네. 이렇게 또 이제 실검에 올려가지고 그걸 1위로 만들고 그랬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 좌표를 이 문파들이 찍으면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좀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시간 검색이라는 거를 동원해 가지고 여론을 지금 조작하고 있잖아요. 그 특정 그 뭐 가짜 뉴스다, 뭐 조국 구악이다 이런 식으로 현혹을 해 가지고 여론을 조작한다는 거는 과거 드루킹 사건도 지금 뭐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지금 재판받고 있습니다만 엄청난 범죄거든요. 예, 국민 여론을 흔드는 거잖아요. 네. 지금 유일하게 그래도 방송 다 어떻게 보면 정권에서 마음대로 막하고 있어서 그나마 좀 SNS하고 유튜브 이런 쪽이 그래도 조금 자유스럽게 있는데 이쪽까지 자꾸 정권이나 일부 네티즌들이 압력을 가해서 여론을 조작한다는 건 큰 범죄라고 생각됩니다. 네. 특히 인터넷 같은 것은 자유로운 그런 그렇죠. 여론이 유통하는 것인데 이것을 조작해버리면은 네. 정말 뭐 민주주의가 바쁘칠 것이 없죠. 그렇죠. 그 더구나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좌표를 찍어가지고 특정 매체나 특정인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해서 좀 설 자리를 얻게 만든다는 건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죠. 네. 혹시 유시민 예.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네. 그동안 왜 입을 다물고 있냐? 전에 윤 네. 대표님이 지적을 해서 그런지 입을 열었더라고요. 네. 뭐 처신이 전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하는 누구죠? 그 공정거래위원장 하다가 김상조. 예. 김상조나 유시민 이런 사람들 보면 처신이 좀 가볍잖아요. 입도 좀 놀림이 가볍고. 요새 제일 가벼운 사람은 저는 김현종 예, 안보실 김현정도 2차장 같아요. 거기도 뭐 한미 예. 관계건 한미 관계건 자기 소관인가 그냥 예. 뒤늦게 말 나오는 대로 얘기를 예. 하더구만요. 그 태권도나 이런 무술도 어느 정도 하는 사람들은 잘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 그 하얀 띠에서 빨간 띠 정도 되면은 그거 발차기도 하고 뭐 온 동네 기와장도 깨보려고 하고 난리치거든요. 저는 김현종 싸움도 봐서 하고 그러잖아요. 예, 김현종 봐서 지금 빨간 띠 정도 태권도 그 정도라 너무 막 열심히 하면 잘하는 줄 알고 저런 사람 제일 위험해요. 열심히 하면 잘하는 줄 알고 그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 뭐라고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제일 위험하거든요. 머리 나쁘면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엉뚱한 데로 가죠.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죠. 그러니까 김현종 씨 같은 경우는 뭐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미묘한 애교 그렇죠. 이런 분야는 어떻게 보면은 김현종 씨나 저나 정보력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분이 예. 우리 그 중요한 외교를 안보 이런 분야를 그냥 쥐었다 놓았다 들었다 놨다 막 이렇게 하는 거 정말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좀 아는 분입니다. 예. 예. 단어를 쓰더라도 일본에 대해서
아무리 믿고 감정적으로 싸우더라도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일본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네. 도둑놈이 오히려 큰 소리 친다는 얘기잖아요. 일본은 도둑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언어 사용은 김현종 차장이 함부로 쓰는 단어는 아니죠. 왜냐하면 일본하고 지금 싸우는 국면이긴 하되 언젠가 또 대화 국면으로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싸울 때만 전념하면 안 되고 대화 국면에 들어갈 때도 대비해서 좀 언어 선택을 조금 정선할 필요가 있다. 어제 오늘도 그 문재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본이 정직하지 못하다. 네. 이런 얘기도 너무 상대방한테 감정적으로 이제 긁는 거죠. 예? 그거보다는 좀 더 그 언어 사용을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는 국정 모든 분야를 컨트롤하는 분야고 거기에서 말 한마디는 그대로 바로 정책이든 뭐든 실천에 옮겨져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는 말을 가급적 줄이고 좀 악역이랄까 이런 것은 되게 좀 정치권 그렇죠. 이런 데서 좀 담당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렇죠. 일본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런 역할 분담이 참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포털 사이트 여론 조작 얘기하다가 또 좀 다른 쪽으로 약간 갔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문파 친문 세력들을 워낙 이게 집결력, 응집력도 강하고 영향력도 세다 보니까 사실은 민주당도 제일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바로 이 문파들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제 내년 총선에서 경선제를 지금 거의 다 확정을 해놓은 상태니까 대부분 이제 경선을 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력이 한 30~40%로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딱 거기도 좌표를 찍었다. 무슨 명단에 올랐다. 하면은 그걸로 끝장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민주당 소신을 의원들도 얘기했다가. 조국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좀 할 때가 됐거든요. 좀 더 솔직해져라든지 진짜 국가로 해서 어떻게 선택하는 게 조국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라든지 이런 얘기도 아무도 안 해요. 왜? 저 문파 세력들이 워낙 응집력이 좋고 몰려다니니까 자칫하면은 공천할 때 여론조사하면 거기서 뒤집어지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저는 문파들의 저게 어떻게 보면 저런 응집력 저게 나중에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 큰 저해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보다도 몰려가서 자기 편 아니면 해꾸지하는 이런 식의 정치적인 성향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와대도 보니까 그 청원 게시판 있지 않습니까? 전에 조국 사퇴청원인가는 비공개로 싹 돌려버린 것 같은데 지금 임명청원은 또 계속 홍보를 하더라고요. 뭐 찬성이 50만이고 반대는 그 절반도 못 미친다. 청와대까지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이런 청원 게시판 같은 것을 운영하면 되나요? 그렇죠. 나는 이 청원 게시판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역효과가 더 많은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갖고 자꾸 따지는 거죠.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닌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조그만한 거에 옳고 그런 거 따지는 것보다도 좀 크게 이렇게 보는 국가적인 판단을 하길 원하거든요. 근데 그 장자에도 그런 얘기가 많대요. 장자 책에도 화리하고 합리하고 화리하고 합리. 합리는 작은 속에서 옳고 그런 거를 따지는 거고 화합할 화자는 큰 틀에서 이치를 따져야 된다 이건데 지금 청와대나 이런 데는 너무 작은 틀에서 나는 옳고 상대방은 나쁘다 이렇게만 우기니까 나라 전체가 다 흑백 논리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 그 장자편에 처음 나오잖아요. 대붕이 이제 그 나르면은 나르면은 뭐 거무련 누르왕 뭐 푸른 게 보이고 뭐 이런 게 나온 것처럼 좀 크게 높은 데서 이렇게 밑에를 응시하는 지도자의 그릇 시야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땅 밑에 있는 좁쌀 하나 이것만 보고 옳고 작은 거를 기어가는 것까지 그거 다 해갖고 그렇죠. 왜 너는 좌측으로 가냐 우측으로 가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네 개미다리는 왜 휘었어 네 다리는 왜 하얘 까매 이것만 갖고 따지니까 국가적으로 보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우리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조국을 보호하려다가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이거 과잉 보호하다가
저는 문재인 정권 자체가 지금 레임덕으로 벌써 급속히 빠져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합리적인 지적이시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인터넷의 여론 조작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시면서 마음속에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